재미와 흥미를 더한 열혈사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가 에피타이저였다면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듯하죠. 특히 시즌2에서는 지나치게 코믹한 부분이 많아서 드라마의 흐름을 깬다는 의견들도 많았었는데요. 7화에서는 홍식이 성모상을 불태우며 선 넘는 도발을 해 헤이를 각성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모상을 불태운 장면에서도 시청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반면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자라는 의견들도 있었죠. 홍식은 판을 키우는 과정에서 스릴을 느끼는 듯한데요. 남두헌은 대책 없이 싸질러대는 홍식에게 피곤함을 느끼며 자신도 수습이 어려우니 적당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홍식은 자신 또한 성당 신도임에도 왜 그렇게 선 넘는 무모한 짓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헤이를 가장 고통스럽고 미치게 하는 것이 성모상을 불태우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죠.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7화에서 헤일은 제대로 자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홍식이 성모상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도 신앙심에 의해 성당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가 처음 성당을 찾아와 헤일과 대면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에서 모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장난스러운 듯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성당을 찾은 것은 자신이 이행한 수많은 악행을 이렇게나마 만회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가 성당에 20억을 기부하자 헤일은 지나치게 많다며 돌려주려 했는데요. 이때 홍식은 헤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부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천국에는 갈 수 없고 지옥에는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잔인무도한 홍식도 지옥에 가는 것은 무서운가 봅니다. 헤일은 홍식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렸는데요. 남부장에게 헤일과 구담주들의 신상 정보가 모두 넘어간 상태이죠. 헤일은 카르텔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내부로 잠입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언더커버 계획을 알리게 되죠. 그러나 이미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그들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때 헤일의 눈에 무언가 들어오죠. 바로 경찰서 수배 명단에서 구대영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구대영과 구자영 그리고 쏭삭과 요한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죠. 쏭삭과 요한은 자신들만 버려둔 채 패밀리 모두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자 심한 배신감을 느꼈었는데요. 특히 요한은 자신들은 이제 잉여인간이 된 거라며 헤일에게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고 쏭삭에게 당부하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헤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리고 첫마디가 라오스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언제 서운했냐는 듯 두 사람은 헤일을 찾아 부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죠. 이렇게 요한과 쏭삭까지 부산에 내려오게 되면서 드디어 완전체를 이룬 구담지입니다. 헤일이 쏭삭을 필요로 한 것은 바로 홍식의 전투 조직으로 있는 라오스 3인방 때문인데요. 4화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박대장 팀을 라오스 3인방이 구조하러 나서면서 헤일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헤일의 신분이 홍식에게 노출된 것도 바로 이때이죠. 그들 사이에는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데요. 비록 헤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의 실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헤일은 격투 과정에서 그들의 문신을 보게 되는데요. 이후 문신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라오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것이 바로 쏭삭인데요. 단순히 라오스어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죠. 시즌 1에서는 쏭삭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단순 태국 시골 청년인 줄 알았던 쏭삭이 알고 보니 무에타이 선수 출신으로 과거에 태국의 왕실 경호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가 씌운 누명으로 인해 억울하게 경호원에서 해고되고 이후 취업이 어렵자 한국으로 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는 왕실 경호원 출신답게 전투력은 최상위권이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다수를 상대로 단 한 번의 유효타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정원 용병 출신과의 싸움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고수 중의 고수이죠. 비록 헤일에는 못 미치지만 송삭 역시 수십 명 정도는 혼자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1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송삭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말이 어눌했던 시즌 1과는 다르게 훨씬 더 안정된 말과 벌크업된 신체로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9대0이 송삭에게 운동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운동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즌2에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슬슬 본게임에 들어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7화에서 언더커버로 잠입하면서 그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송삭과 라오스 3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라오스어를 사용한다는 것과 무에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송삭이 한국에 오기 전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송삭은 무에타이 선수였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황실 경호원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그들 중 일부도 송삭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송삭이 현재 헤일과 일을 하고 있듯 그들도 그 기술을 이용해 현재 홍식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즉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한때 서로 동고동락하던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송삭이 홍식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더커버로 잠입한 송삭이 라오스 친구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뒷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동남아에서 약을 제조하고 유통했다는 사실과 부산에서도 현재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식에게는 반전의 모습도 있는데요. 하나의 실수에는 하나의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냉혈한 인간인데요. 그런 그가 경선에게는 첫눈에 반하는 반전의 모습을 보이죠. 경선과의 첫 만남에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홍식인데요. 명색이 공무원인데 명함 나오면 주겠다며 단호히 거절하는 경선이죠. 물론 이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한 명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홍식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플랜카드를 보게 되고 경선한테 전화를 걸어 별똥별을 보러 가자는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당황한 경선은 트라우마 핑계를 대며 또다시 거절하는데요. 하지만 왠지 쉽사리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헤일 또한 홍식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경선 또한 홍식 정체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이죠. 지금까지는 경선이 홍식의 연락을 피해왔었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는 경선이 홍식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3명의 여성이 부각되는데요. 바로 남부장을 서포트하는 김계장과 성당 오디션에 참여한 우마경찰서장 고마르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바로 경선방에 나타나는 여자 귀신의 정체이죠. 경선이 입주한 첫날부터 귀신은 등장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도로 가볍게 등장했었죠. 그런데 6화에서부터는 노골적으로 귀신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젊은 여인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선이 이 집에 입주한 첫날에 보면 벽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아무리 관사로 쓰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핏자국을 지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곧 이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일부러 둔 설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이고 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김계장 말에 의하면 현재 경선이 머무르는 곳은 셰프들이 살던 곳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살해된 여인은 검찰청 직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계장의 전임으로 일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이죠.
아마도 남두헌의 비밀을 그 직원이 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남두헌이 누군가를 시켜 이곳에서 그 직원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화 엔딩에서 박쥐검장이 홍식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남두헌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위기를 느끼고 홍식을 시켜 제거를 한 것이었죠. 경선한테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남부장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